자, 이제 아버지는 떠나고 아들 혼자 남았습니다. 고종입니다. 그런데 이 고종이 혼자 독자적인 어떤 개혁을 이끌어니 아니에요. 그의 부인, 그 부인의 세력들이 또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민씨 세력들. 이 아내가 바로 명성황후죠. 명성황후가 여흥민씨거든요. 그 민씨, 여흥민씨 그 집안이 또 다른 세도 가문이 되어가지고 또 이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즉 고종은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더라.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그 이후부터는 아내의 집안이 이런 어떤 모습이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이 고종의 친정이 시작됩니다.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그 아버지 시대와는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보면요. 이때가 되면 우리도 이제 통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도 문이 열렸고 중국도 문이 열렸는데 지금 우리만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통상개화파들이 상당히 입김이 세져요. 이 통상개화파들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더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박규수. 이 박규수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때 왜 제너럴 셔먼을 불태우고 사람들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박규수예요. 선생님 근데 박규수 그러면 그 싸웠던 사람인데 무슨 통상 개한가요? 아니 그거하고 이건 다르지. 그거는 그들이 먼저 우리 공격해 왔으니까 당연히 맞서 싸워야지. 공격해 오는데 괜찮습니다. 네, 우리 손잡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땐 평양남사로서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과 이렇게 늘 싸우고 막아내는 방법으로는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통상개화파로서 바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외부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말이죠. 일본이 1875년에 이 운요를 들이대면서 이 운요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강화도예요. 정말 이 강화도는 이 당시엔 정말 이 외세 침탈의 그 최전선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강화도다. 왜냐면 강화도를 통과해야 서울로 들어오니까. 그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앞에 있었던 그 병인양요, 신미영요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겉바퀴 들어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 되니까 통상개화파도 성장했고 또 일본이 겉바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라는 그 고민 속에서 드디어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일수호 조규. 통상 우리는 그걸 강화도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1876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서구화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우리가 나름대로 지켜왔던 우리의 전통이 어디 갔지? 언제부터 없어졌지?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입니다. 강화도 조약부터 우리는 서서히 서구의 문물들을 받게 되면서 그게 영향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담근 거예요. 언제부터?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그죠? 자,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을 어떻게 정의할까? 자, 첫 번째는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이란 의미는 나라와 나라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다. 이게 이제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예요.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지만 어쨌건 나라와 나라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는 것을 근대적인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건 완벽히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짜잔, 먼저 문을 열라고 합니다. 어디를 열라고 하냐면요, 먼저 부산입니다. 이 부산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문이 열렸던 곳이 바로 부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 이외에 나중에 이제 원산도 열리고요. 네, 그리고 인천도 열립니다.
그 인천이 지금 인천국제공항 들어와가지고 야 정말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어요. 바로 이때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개항을 한 거죠. 아 인천에 가고 싶다. 비행기 타고 싶어. 네. 어쨌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최혜국 대우 규정은 없습니다. 요건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최혜국 대우 규정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언제부터냐면요. 바로 미국과의 수교부터 이 최혜국 대우는 들어갑니다. 자 무슨 말 설명드릴게요. 최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일본과 조약을 맺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뭘 조약이냐면 우리한테 최혜국 대우를 달라 그래요. 당시 근대적 조약을 맺으면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조선이 이후에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 지금 일본 우리와 조약을 맺으면 더 유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자동으로 달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부여해 달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지.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겁니다. 이거 달라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너희들 외에는 조약 체결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최혜국 대우 줄 이유 없어. 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때 이제 최혜국 대우가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불평등 조약이라고. 자, 왜 불평등 조약인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조일수 조규를 우리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이게 여러분들 일본한테 뭘 줬냐면 해안 측량권을 줬어요. 해안 측량권. 이 말이 돼? 아니 생각해봐. 말이 되냐고. 내 몸을 내 허락도 없이 누군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안 되지. 이건 주권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어떤 그 해안선 이런 것도 측정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내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요거 한 거예요, 일본이. 그죠? 해안 측량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들어가 있습니다. 영사재판권. 자, 영사재판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건 치외법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치외법권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 지금 열었잖아. 예를 들면. 근데 부산에서 일본 상인들이 지금 난동을 폈어. 조선 사람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본 사람 우리 법에 의해서 벌 줘야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못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 판결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치외법권이에요. 물론 뭐 외교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 문풍이 오는데 관세를 안 매기네. 헐. 무관세네. 이게 부속 조항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관세. 게다가 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뭘 많이 가져가려고 하냐면 일본에서는 쌀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쌀이 이제 유출될 때 어떤 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제한 곡물의 유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해놨다는 얘기예요. 장치가 없는 거예요. 장치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고요. 그리고 이 정부의 무능함도 있는 겁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대적인 어떤 조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근대 조약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야. 그냥 옛날에 세종 때부터 그 일본 사람들하고 해왔던 어떤 그 옛날식 방식, 그 방식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런 어떤 조약들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능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건 일본으로서는 너무 일방적인 어떤 그런 조약들을 지금 운요 사건을 일으키면서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작게 열린 창이에요. 근데 그 작게 열린 창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식민지라고 하는,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그 공간까지 가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 지금 여러 조약들 맺잖아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조약이 이후 10년, 이후 20년, 이후 30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고 잘 체결해야 된다는 사실,
100여 년 전 이 조일수호조교 체결 과정에서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될 역사적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제 자본주의 바다에 우리가 발을 담근 거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